미리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낮은 전공 써가지고 높은 전공으로 바꿔야지. 이거는 전과에도 중요하고요, 신입에도 중요하고요, 졸업에도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샤티브 찬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과, 그러니까 우리가 전공을 바꾸는 거, 어떤 전공을 해야지 나중에 좀 더 전과가 유리할지, 그리고 사립대로 가는 게 전과가 유리한지 아니면 주립대로 가는 게 전과가 유리한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도 대표적으로 주립대학교 출신이고요. 제가 다녔던 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과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특히 인기 많은 전공들, 이런 경우는 인터널 트랜스퍼라 해가지고 다시 원서를 쓰는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에세이도 다시 쓰고. 그래가지고 저도 대학교 다니면서 엔지니어링 유명하니까 엔지니어 한번 써볼까? 그냥 한번 다녀볼까?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가지고 가서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하는 말이 어플리케이션 다시 써야 되는데 에세이도 써야 되고 복잡하다, 한번 알려줄까 해가지고 들었는데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과를 포기했거든요. 이처럼 전과가 어려운 전공이 있고, 주립대 같은 경우는 그 주립대마다 간판 전공이 있잖아요. 그런 전공으로의 전과는 굉장히 힘들다, 이 점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리노이 같은 경우는 컴퓨터 사이언스는 아예 전과를 막아놨어요. 못해요, 아예. 그리고 인기 많은 전공, 특히 뭐 일렉트리컬, 컴퓨터 엔지니어링, 메카니컬 엔지니어링, 이런 과들 같은 경우도 일단 학생 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공에 속해 있는 학생들 중에 누군가가 나가야지 그 빈자리에 누군가 갈 수 있는데, 그런 자리가 쉽게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UC 버클리 엔지니어링, 그리고 비즈니스 스쿨인 하스, 그 다음에 미시간 로스 비즈니스 스쿨이죠. 그리고 미시간 엔지니어링, 그리고 마찬가지로 UT 어스틴의 공대랑 비즈니스, UCLA의 공대 비즈니스, 이런 데로는 거의 전과를 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많이 힘들다. 그러니까 대기자도 너무 길고 승인되는 확률도 높지 않다. 그리고 당연히 전과하려면 GPA도 높아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UC 버클리, UC LA 이런 데는 학점 따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주립대로 입학을 해요, 이런 경우라면 차라리 트랜스퍼가 더 나을 수 있어요. 트랜스퍼는 그래도 늘 뽑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저희 학생 중에서는 인터널 트랜스퍼, 그러니까 자교 내에서 전과가 안 돼서 그 대학교보다 더 높은 대학교로 전과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컨대 펄듀 내에서 CS로 전과가 힘들어서 펄듀에서 미시간 대학교 앤업으로 편입과 전과를 동시에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교 내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지만 그래도 편입을 통해선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물론 인기 전공에 한해서 어렵다는 거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문사회 계열에서의 전과는 쉽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인기 있는 전공에 한해서 전과가 매우 힘들다. 하지만 인문사회 계열 내에서는 전과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그러면 어떤 대학교는 전과가 쉬운가요? 라고 한다면 탑 사립대학교들 같은 경우는 전과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일단 밴더빌트 같은 경우도 전공을 3학기 이후에 정할 정도로 프리해요, 되게. 그리고 브라운 대학교 같은 경우도 진짜 전과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통령 후보인 이준석 후보 있잖아요. 이분도 경제랑 컴퓨터 사이언스를 복수 전공했잖아요. 근데 이게 하버드에서는 가능한데 제가 다녔던 주립대학교에서는 진짜 쉽지 않았어요. 이게 거의 불가능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복수 전공은 되게 흔했어요. 복수 전공, 특히 뭐 매스, 이콘 이런 거는 그냥 기본값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정말 똑똑한 학생,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제 학교 다닐 때도 되게 똑똑하다고 유명했는데, 이 친구는 엔지니어링과 이코노믹 이거를 복수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지? 대단하다,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똑똑했거든요. 그 친구 나중에 대학원을, 시카고 대학원을 가고 하버드로 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게 쉽지 않다. 경제랑 컴퓨터 사이언스 동시에 하는 게. 어디에서? 주립대에선. 하지만 하버드, 브라운, 밴더빌트, NYU, 물론 NYU 스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뭐 버스턴 유니버시티, 존스 홉킨스, 이런 대학교들 같은 경우는 전과가 상대적으로 좀 용이하다. 단 예외는 있습니다. 카네기 멜론과 같은 특수한 대학교, 특히 컴퓨터 사이언스로 너무 유명한 대학교는 마찬가지로 전과가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사립대랑 주립대를 비유를 하자면, 사립대학교는 좀 더 학생 위주의 커리큘럼, 학생 위주의 환경을 제공한다 라고 한다면, 주립대학교들 같은 경우는 단과대 위주로 좀 굴러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나는 낮은 전공 써가지고 높은 전공으로 바꿔야지, 만약에 당신이 뭐 하버드에 갈 수 있다면 그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버드는 마찬가지로 낮은 전공도 없고 높은 전공도 없어요. 그냥 입학 자체가 힘듭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뭐다? 내가
전과를 할 거면 그 전과를 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선수 과목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내가 정말 컴퓨터 사이언스를 비즈니스를 정말 힘들게 합격을 했어. 그러면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과를 안 하고 유지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입학하기 쉬운 전공으로 입학을 하면은 전과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전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그 전공을 선택했을 때 그 전공에 필요한 과목들을 미리미리 선행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전과에도 중요하고요, 편입에도 중요하고요, 졸업에도 중요합니다. 선행 진짜 중요해요. 지금 합격하신 여러분 놀지 마시고 선행 공부를 꼭 하시길 바랄게요. 이거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아셨죠? 항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엔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